김장독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한가운데 넘어졌던 자리에서 조금 옆으로 옮겨진 채였습니다. 완전히 같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집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김장독을 다시 세운 다음 날부터 마당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독 위에 눈이 앉았는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집 밖이 아니라 자신의 안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싸움의 전조도 화해의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괜히 말을 걸고 괜히 웃고 괜히 일을 만들어 집안을 바쁘게 오갔을 겁니다. 침묵이 자기 탓인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 눈치를 보지 않았고 먼저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집안에서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밥상이 부실해진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집안의 중심이 아니라는 느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느낌이 서서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억울하지 않은지, 왜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는지, 왜 마음이 이렇게 조용한지 그 질문은 그녀를 흔들기보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할 이유도,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참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을 오가며 사람을 부르고 일을 지시하고 집안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엌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마당에도 발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밀어내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말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겪는 낯선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밥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집에서 사람을 움직이던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옆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일 해야 할 일, 눈치 봐야 할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보다 쉽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조금 낯설 정도였습니다. 김장독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 독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질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가벼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롭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도 부엌의 소리도 모두 조금씩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겉옷을 걸어두는 늘 하던 행동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마당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당을 오래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장독을 오래 바라보면 그날의 냄새와 소리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을 이겼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은 아직 녹지 않은 채 곳곳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독 주변은 정리된 듯 보이면서도 완전히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사라진 게 아니라 모양만 바꾼 채 남아 있었습니다. 김장독은 곧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느리를 조금 안심시키기도 했고 조금 불안하게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괜찮아지는 것과 잊혀지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져도 기억은 남습니다. 기억이 남아도 다시 무너지지 않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동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독 위에 쌓인 눈이 조금씩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그날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뒤엎고 싶었던 건 독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짓누르던 한 가지 규칙이었습니다. 참는 사람이 항상 더 참아야 한다는 규칙. 어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말도 그냥 견뎌야 한다는 규칙. 그 규칙을 한 번만 깨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그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깨진 규칙은 다시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집의 온도가 어떤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밥을 챙길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 앉아 숟가락 소리로 존재를 드러냈을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방 안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비운 날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밥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금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걸까?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밀려날 때 바로 화를 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대신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그 조용함이 반성인지 계산인지 두려움인지 며느리는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단은 또 다른 싸움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탁에 늦게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표정도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놓고 아이 밥을 떠주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침묵이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며느리가 먼저 알아야 했고 눈치가 늦으면 바로 질책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이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은 바빴니?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기도 했고 확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는 하나의 변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변화, 예전처럼 허락을 구하지 않는 변화, 예전처럼 기분을 맞추려 하지 않는 변화.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은 누군가가 채우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도 되는 공백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방 안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어딘가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잠깐 스쳤지만 그녀는 그 마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승리인가 평온인가? 이 집에서 내가 지킬 건 무엇인가? 그 질문은 정답을 빨리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그냥 넘기고, 그냥 잘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쪽 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김장독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독은 그날의 기억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칙을 세운 표지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한다. 여기부터는 내가 하지 않는다. 그 선을 소리 없이 그은 표지판.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그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어쩌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익숙한 방식으로만 사과하려 합니다. 짧게 말하고 대충 넘기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집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도 알고 시어머니도 압니다. 다만 그 사실을 누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내느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화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장독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집의 온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마당 끝을 비출 때 며느리는 창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침묵이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듯 했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눌러앉히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건너뛰게 만드는 거리의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올리고 쌀을 씻는 평소의 동작을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손은 익숙했고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미리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말로 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으로 시작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밥과 국이 차려졌습니다. 자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앉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옆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반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침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천천히 아침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닫히는 것이 며느리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예전의 권위와 지금의 불안이 겹쳐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정리해줄 책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이는 밥을 다 먹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집안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보내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춥대. 그 말은 지시도 아니었고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꺼내고 싶어 선택한 문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한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람이 차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오가는 말 속에는 하나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이어 붙이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살리지 않아도 대화가 끝날 수 있다는 변화. 시어머니는 그 대화가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작은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흔들림을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석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나가니 김장독이 햇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 독이 분노의 상징이 아니라 경계의 상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오며 며느리는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은 참지 않았다. 오늘은 선을 지켰다. 그 세 가지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독이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의 뒷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며 아주 오래된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은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정답보다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날의 아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집에서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김장독은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조금 다른 거리에서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집 안에는 햇볕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집안의 냄새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그 변화가 괜히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기척만 남긴 채 오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기척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식하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칼을 잡고 채소를 손질하며 며느리는 자기 리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손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음은 한 가지 생각에 묶이지 않게. 그 리듬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속도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문턱을 넘지 않고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이 며느리에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안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지시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발짝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누군가를 압박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초조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는 잠깐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디에 둘까? 그 말에는 예전의 명령조가 없었습니다. 확신도 권위도 빠진 문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기 두세요.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장면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았고 불완전해도 괜찮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볍게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는 마당으로 나가 김장독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독의 한쪽 면에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불균형이 이상하게도 지금의 집과 닮아 보였습니다. 완전히 밝지도 완전히 어둡지도 않은 상태. 그 사이에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며느리는 그 상태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그녀에게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큰 사건도 극적인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도 선을 넘지 않았다. 그 두 가지면 하루는 충분히 잘 산 것이라고. 김장독은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이 집에서 조용히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각자의 생각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운 뒤 거실 불을 끄고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선택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 설명하지 않은 것, 양보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예전의 자신이라면 쉽게 하지 못했을 선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려도 천장을 바라봐도 마음은 계속 같은 장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얼굴, 부엌 문 앞에서 돌아서던 뒷모습, 짧게 끝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을 때 가장 불안해집니다. 시어머니는 그 불안을 처음으로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어두웠고 김장독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독은 낮에는 또렷한 기준처럼 서 있다가도 밤이 되면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소리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 며느리는 그 상태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설명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왜 힘든지, 왜 못하는지, 왜 참는지,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있는지, 그 질문들이 서로 얽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말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질서를 내려놓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직 그 질서를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존재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다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김장독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독은 뒤엎어지지 않았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집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시어머니를 가장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각자의 생각은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들지 못한 생각들이 이 집의 다음 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마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진료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눈길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차트를 내려다보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 여기서 보네. 고개를 들자 마을에서 가끔 마주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집안 대소사를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인사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놀랐지?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이요?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김장동 말이야. 다들 알더라.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정도면 나라도 뒤엎었겠다 싶더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다음 말이 무엇일지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게 처음부터 우연은 아니었다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일부러 사람들 오게 했다는 말도 있고 일부러 말을 세게 했다는 말도 있고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말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듯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참에 정리해야겠다고 말하고 다녔대. 정리. 그 단어가 며느리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아주머니는 괜히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쪽에서 먼저 나가야 말이 편하잖아.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며느리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많은 사람, 유난히 새던 말, 유난히 뒤돌아보던 시어머니의 시선. 그때는 분노에 가려 보지 못했던 조각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례가 왔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남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쥐고 있었지만 손끝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김장독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분노가 계획된 무대 위에서 의도된 결과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며느리의 마음을 분노보다 더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혹시 내가 폭발하길 기다린 건 아니었을까? 혹시 그 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김장독은 뒤엎어진 것이 아니라 뒤엎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 질문은 돌이킬 수 없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다. 일부러 사람들이 오게 했다.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 그 문장들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김장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정돈된 풍경은 때로 누군가의 손길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김장 날짜를 유난히 크게 말했던 순간입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다 들릴 만큼 괜히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그때는 그저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말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장면이
의도처럼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다 손을 멈췄습니다. 김장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던 것도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만 유난히 사람을 불러 모으듯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를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날의 모든 장면이 우발이 아니라 순서대로 짜여진 것이었다면 그 생각은 며느리를 분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천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기척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주보고 아무 말이나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섰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얼굴로 식사를 준비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이 폭발하길 기다렸다면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할 때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며느리는 그날 김장독을 뒤엎은 순간 이미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문제 있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선을 넘은 며느리. 그 프레임은 한번 씌워지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던 이유도 이제는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골적인 화도 큰 소리도 사라졌던 이유, 이미 한번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며느리는 김장독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움직인 무대 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자신이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이 며느리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이런 선택을 강요받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론. 상대가 짜놓은 판 위에서는 더 이상 춤추지 않겠다는 결론. 김장독은 뒤엎어진 사건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알아차린 순간 이 이야기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이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귀는 집안의 소리에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연히 들은 말로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피하려 해도 귀에 박힙니다. 그날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움직이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응, 그날 사람들 있을 때라서 그렇게 한 거지. 그 한 문장이 부엌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둘만 있을 때 그랬으면 말 나오잖아.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고 동시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부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가 좀 선을 넘을 줄은 알았지.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말은 놀람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던 이유, 말이 유난히 세졌던 이유, 그 이후 갑자기 조용해진 태도,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김장독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폭발하도록 설계된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차가운 결심이 앞섰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의 판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따지면 설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통화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듯 며느리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보다 연출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제는 폭발하지 않겠다는 선,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 상대가 만든 무대 위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 김장독은 뒤엎어진 것이 아니라 뒤엎어지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이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순간부터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짐을 싸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를 멈췄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것을 멈췄고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 선택은 집안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싸움이 나지 않았고 소문도 더 번지지 않았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안도감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세게 해도 표정을 굳혀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은근히 압박해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상대가 연기하지 않을 때 가장 당황합니다. 며느리는 그 무대를 조용히 비워두었습니다. 아이와의 시간은 변함없이 지켰고 해야 할 일은 차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과잉은 없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집안에서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자극하려 했습니다. 예전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김장독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이야기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거나 짧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차갑지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넘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의도한 반응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아무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김장독은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더 이상 사건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중심이 된 것은 폭발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선택으로 이 집의 질서를 바꿨습니다. 조용히 되돌릴 수 없게. 이 이야기는 화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판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강한 선택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완성된다는 기록입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 21번째 이야기. 김장독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집의 중심은 완전히 옮겨졌습니다.